자,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198 이쌤입니다. 오늘부터 어, 유튜브로 라이브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어, 그 오, 오늘 첫 스타트에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수업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연필 사용하는 것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연필 쓰는 거, 그리고 차후에는 뭐 컬러 들어가는 수채화나 유화, 아크릴화, 템페라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진행을 할 건데 실제 스튜디오 198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 기본적인 기법들을 따라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98에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먼 곳에 사시거나 가까이 있더라도 사실 이게 쉽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그림 그리고 하기 힘든 상황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좀 사람들이 보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음, 보통 영상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영상을 보내주고 재료를 보내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시고 어, 이제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거는 제가 그린 걸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뭐 좋은 점이라든지 뭐 틀린 거라든지 그런 걸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음, 잘 보시고 따라해서 사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력이 늘 수 있고 그렇게 해보니까 많이 그림이 개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따로 비용은 없고 요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그림 그린 걸 보내주시면은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 거까지 전부 무료니까 보시고 따라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첫 시간이라서 이제 일단 제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실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그림을 사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사진을 찍을 때 종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맞춰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필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연필을 사용하는 것부터 조금 진행을 할게요. 보통 화방에서 구매를 하면 연필이 이렇게 깎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깎아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필을 깎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지우개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있는 지우개를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칼로 잘라서 사용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할 거는 이 지금 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4절지 정도 되는 종이에요. 요 종이를 준비했는데 이 종이에다가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죠?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따라 할 때 몇 가지 조건, 어떤 표시들을 해야 되는지부터 오늘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집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요런 화판인데 지금 보시면 저는 합판을 저 앞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종이를 요 모서리 쪽에 종이 테이프 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종이가 너덜너덜하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뒷판은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한 판에다가
표면이 많이 거칠진 않은 아무래도 좀 매끈한 판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판들은 화방이나 그런 화방 같은데 아니면 목공소 같은데 가면 판매하고 이제 인터넷에도 이런 화판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적당한 크기로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종이 준비한 거는 지금 이거는 4절지 정도 크기인데 굳이 이 정도 사이즈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이 준비하실 때는 A4 크기라든지 A3 크기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그림 그리려면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크기가 좀 작은 크기는 하지만 집에서 이제 가정집에서 그림을 그리기는 작은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은 A4라든지 A3 정도 사이즈로 준비하시면 되고 합판은 준비를 하실 때 종이 사이즈보다 조금은 큰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종이 전체를 좀 단단한 표면으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이 종이랑 판이랑 연필이랑 준비를 했고요.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화면에다가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 주세요. 자, 여기 까맣게 점을 찍어 주고요. 이제 요쪽 길이와 요쪽 길이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있으시면 자 가지고 표시해서 찍어서 괜찮고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점을 동그랗게 이게 너무 연하게 작게 찍으면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찍어 줄게요. 자, 이 아래쪽도 찍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이제 여기 거는 조금 지우고요.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점 4개를 찍어서 이제 각자 뭐 예를 들어 A3 사이즈다. A3 사이즈 모서리 지점에다가 점 4개를 찍고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으실 때 실내에서 뭐 실외도 괜찮은데 실내가 가능하시면 맑은 날 그늘진 곳에 햇빛 말고 그늘진 곳에서 이 전체 점 찍은 종이 사이즈 전체 화면이 보이게끔 사진을 정면에서 찍어 주시면 되고 실내다 그러면은 형광등을 보통 집안에서는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란색 불빛이라든지 너무 파란 불빛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천정에 있는 형광등 있죠? 형광등을 켜고 요 화면이 다 보이게끔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근데 사진 찍으실 때 요 화면을 찍는 옆에 뭐 TV 화면이라든지 파란색이 보이고 핑크색 보이고 뭐 이런 TV 화면에 다른 불빛이 있으면 꺼주시고 형광등 등만 있는 상태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불빛이 있으면 이쪽으로 다른 푸른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돼서 컬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불빛은 없게끔 형광등 아래에서 사진을 정면 컷 찍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맑은 날 그늘진 곳에서 야외에서 이 전체 화면을 요 모서리 화면까지 다 보이게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 198 카카오톡을 추가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미지를 잘 보고 약간 뒤틀린 사진 찍었을 때 뒤틀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사진에 이제 제가 피드백 해 가면서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한번 고쳐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오늘 설명할 거는 일단
연필을 깎는 거예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화방에서 처음에 연필을 구매를 하면 화방에서 연필을 처음 구매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깎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방에서 구매를 하면 연필이 이런 식으로 연필이 깎여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오게 되잖아요. 실제 가서 문구사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연필을 어떻게 깎는지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연필을 깎아서 조금 사용하던 연필이고, 그리고 얘는 그냥 화방에서 구매한 연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깎아져 있고 얘는 안 깎아져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깎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커터 칼 필요하고 뭐 어떤 칼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칼을 쓰는 게 편해가지고 요 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이 칼심을 이 정도로 좀 뽑아주고 자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다들 이제 어렸을 때 연필을 아주 어렸을 때 깎아본 경험이 있기는 한데 다들 그렇게 많이 안 깎아봤고 샤프를 쓴다든지 볼펜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연필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데 거의 안 깎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색해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모서리진 부분 있죠? 요 부분부터 연필을 한 번에 다 깎는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깎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깎을게요. 이제 깎을 때 칼을 민다고 생각하지 말고 칼을 미는 게 아니라 칼은 가만히 있고요. 자, 연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으로 연필을 뒤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뒤로 당겨. 칼을 민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칼은 가만히 있고 연필을 뒤로 당긴다 생각하면 돼. 그럼 천천히 깎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칼 날이 잘 안 든다 싶으면 칼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해서 무뎌진 거니까 앞쪽을 커팅을 해주고 이렇게 뒤로 당긴다 연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돼요.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칼 잘라내는 거는 이렇게 요 선 있죠? 칼심선 요 선까지 맞춰준 다음에 요 뒤쪽 거를 가지고 부러뜨리면 이렇게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면 되니까 해서 계속 깎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그릴 때는 특히 연필 소묘를 할 때는 연필을 짧게 깎지 않아요. 길게 깎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연필 심의 옆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연필의 끝부분을 사용하기보다는 연필의 옆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부분을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연필을 이렇게 길게 길게 깎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길게 하면 연필심이 부러지니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길게 깎아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에 이 나무 부분을 너무 한 번에 깎아 버리면 얘가 이제 한 번에 큰 면적이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연필심이 너무 노출이 되면서 또 잘 부러지니까 너무 너무 급하게 깎지는 말고 연필의 나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부러뜨리고 사용할 수 있고 깎는 중에도 또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조심하게 깎아 주셔야 돼요. 처음에 연필 구매를 하면 이제 내가 사용하는 연필들이 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4B 연필을 준비를 했는데 4B 연필 말고 뭐 2B라든지 6B라든지 이렇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몇 자루를 참 한 자루만 깎아 놓지 말고 여러 자루 깎아 놓으면 좀 그림 그릴 때 연필 교체하고 또 깎지 않아도 되니까 깎으실 때 몇 자루 깎아 놓는 게 편하기는 해요. 오늘 연필 저기 그림 종이에다가 표시하는 거 그리고 연필 깎는 거 그 연필심 깎는 것까지 하고 지우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커팅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딱 소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 연습하는 거 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우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미지를 하나씩 그리는 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필 깎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연필심은 요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고 나무 부분은 요 정도 되죠. 연필심 끝이 어때요? 아주 딱딱한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대로 사용을 하면 연필을 쓰면 굉장히 나는 부드러운 선을 처음부터 쓰고 싶은데 부드러운 선이 안 써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이 모서리 부분들 때문에 날카로운 선들만 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연필의 끝부분이 좀 약간 뾰족하게 깎아주는데 어떤 식으로 깎냐면 어, 총알 알죠? 총알 모양처럼 깎을 거예요. 이 연필 끝부분을 그냥 뾰족하게 깎는 게 아니라 총알처럼 둥글게 가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끝나게끔 그렇게 깎을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칼로 연필의 이쪽 끝부분만 살짝 살짝 깎아낼게요. 이걸 다 깎아내면 안 돼요. 그렇게 나는 연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선을 쓸 게 아니라 뾰족하고 날카로운 선을 쓸 거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4B나 2B 이런 거 쓰지 말고 B 연필이라든지 H 계열의 연필을 쓰는 게 나아요. 그 연필을 쓰는 게 낫지. 굳이 4B 연필이나 2B 연필, 6B 연필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선명하고 날카로운 선들을 좋아하니까 그걸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깎아버릴 거면 조금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아까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살짝 살짝 깎을게요.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게끔 깎을게요. 자, 이렇게 깎아주고 끝쪽을 조금 요거는 날카롭게 할게요. 살살살살 깎고 자, 다음에
연필이 이런 부분들 보면 약간씩 각이 져 있죠.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연필의 끝부분들이 칼이 지나가면서 약간씩 각이 져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칼날을 세워가지고 자 긁어요. 여기부터 끝까지 긁어주는 거야. 자 긁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가. 각져 있던 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연필 끝부분이 총알처럼 자 보세요. 연필 끝부분이 총알처럼 매끈하게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깎아놓고 보니까 지금 연필 심의 부분이 조금 짧거든요. 심 부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끔 조금 더 깎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따가 선 쓰는 걸 보여드리면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뺐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놔야지 내가 원하는 선들을 사비연필 하나로 꽤 많은 종류의 선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살살살살 연필을 칼을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연필을 뒤로 빼는 것처럼 깎으면 편하게 깎을 수 있어요. 살살살살 조금씩 깎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니까 연필이 자 다시 한번 칼을 세워가지고 이게 살짝 긁어주듯이 해주면 모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연필의 나무 부분도 되게 부드럽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연필이 적당한 길이로 깎아졌죠. 자 이렇게 연필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지우개. 자 지우개는 얘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커요. 얘도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제가 잘라서 사용한 거거든요. 얘를 이제 필요한 만큼 내가 쓰기 적당한 크기로 자르셔야 돼요. 이대로 쓰기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정도 사이즈가 낫지 않나 싶어서 보통 요 크기로 하는데 손 조심하시고 살짝 이렇게 잘라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게끔 자르세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자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자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요 자른 것들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 내가 날카롭게 뭔가 깨끗하게 면을 정리를 하고 싶다, 지워서 정리하고 싶다, 이쪽 면들을 쓰는 거야. 모서리진 부분, 각진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쓰는 거고 내가 면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색을 연하게 빼고 싶다. 그럼 요 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사용하다가 이제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그러면 다른 지우개를 쓰시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부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커팅을 해서 이렇게 내가 좀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지우개가 이런 식으로 뭉뚱해졌다. 그럼 다시 커팅을 하시는 거예요. 커팅을 하면 또 각진 부분이 또 나타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연필을 사용하다가 보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좀 짧아지니까 화방에 보면 이런 식으로 깍지가 있어요. 이 깍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런 깍지를 인위적으로 내가 뭐 취향껏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볼펜 심이나 사인펜 심이나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살짝 이제 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살짝 플라스틱 부분을 나이타로 가열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식혀주면 또 깍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일단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연필 깎은 거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연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필을 쓰느냐 한번 볼게요. 연필 잡으시는 거는 편하게 잡으세요. 얘가 뭐 따로 잡는 방법이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 저렇게 잡아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그냥 편하게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가볍게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되고, 뭐 보통 연필을 잡는 힘은 요 집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요거랑 엄지 손가락 요렇게 잡는 거거든요. 얘들이 메인이에요. 연필을 잡는 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보조하는 애들이고요. 이제 요렇게 얘네들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필을 누르는 힘은 엄지 손가락이에요.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이렇게 잡는, 화면에 이렇게 잡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필을 잡고 들어갈 때 각도를 세웠다가 눕혔다가, 또는 연필을 이제 길게 잡았다가 이렇게 짧게 잡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요 연필이랑 지우개 종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이 연필 쓰는 것도 그렇고 지우개 쓰는 것도 그렇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선 끊는 연습을 조금은 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선을 가로선을 쓴다.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쭉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로 평탄하게 선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선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세로선도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선 쓰는 것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요렇게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요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이 편하게 이렇게 가지도록, 어느 정도 딱 자로 잰 듯한 직선은 아니지만 선이 가볍게 이렇게 가지도록 선 쓰는 연습을 조금은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초보자들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써지고, 제가 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로선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통 하시면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을 쓸 수 없으면 그림을 소면은 그릴 수가 없어요. 조금 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 쓰는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몸에는 관절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어깨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깨 있죠? 어깨랑 팔꿈치 그리고 손목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 다 있죠? 얘네들을 다 이용을 해야 다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만 쓴다? 그럼 손 안 써줘요. 이제 팔목까지만 쓴다? 안 돼요. 이제 어깨부터 몸 전체를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몸에 있는 관절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세로선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로선도 연습하고 이제 가로선, 세로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고 잘 된다. 그럼 대각선 이제 3시에서 7시 정도 방향 8시 방향 선 두세 시죠. 2시 정도에서 7시 정도 방향 선 연습도 하고 반대쪽 방향 10시에서 5시 정도 방향 요런 선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 연습을 이제 너무 짧게는 말고 길게 할 수 있는 한 종이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가로, 세로, 대각선 이런 선들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연필 이 사비연필이잖아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사비연필이잖아요. 요 사비연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선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선 연습했는 선 되게 얇고 연한 선 연습했죠? 자 보시면 그리고 제가 조금 선을 조금 굵게 넣어 볼게요. 굵게 넣어 보면 자 이렇게 바로 굵게 넣을 수 있죠. 이제 얘보다 더 굵게 넣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연필을 굉장히 종이에 거의 닿을 만큼 최대한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자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확대해서 자 아주 연한 선이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약간 색은 진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꺼운 선 요거보다 훨씬 좀 더 연필을 최대한 눕혀가지고 두꺼운 선 그쵸? 요거보다 좀 더 두껍고 좀 더 거친 느낌이 나도록 하는 선 보시면 똑같은 이 사비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연한 선부터 점점 거친 선, 굵고 진한 선까지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는 연필을 이렇게 총알 모양처럼 깎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총알 모양처럼 안 깎아도 처음에 이제 연필심을 깎기 전에 딱딱한 모양인 채로 사용을 하면 오랫동안 쓰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때까지 쓰려면 좀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달았죠? 보이시죠? 여기 보면 좀 덜 달았죠? 이런 식으로 옆부분이 굉장히 더 각이 더 심하게끔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선을 세워주면 아주 얇은 이런 선들을 바로 쓸 수가 있고 또 옆면을 또 바로 이용을 하면 이런 거칠고 굵고 둔한 선을 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을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선들을 사용하면서 연습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연필선을 쓰다가 자, 조금 색을 넣어 볼게요. 조금 더. 색을 조금 넣었는데 쓰다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잘랐던 지우개 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는 새까맣게 약간 변했죠?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이러고 이제 이렇게 까맣게 묻은 거는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지워주면 흑연 묻은 게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또 지워주면 지울 수 있어요. 또 흑연이 묻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면적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들 미술 시간에 들은 게 있을 건데 이렇게 찍어 주라고 그러면 여기가 연해진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자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미세하게 얼룩지는 거 보여요? 얼룩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얼룩이 뭔가 뭉개지면서 얼룩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까맣게 묻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찍어주니까 이 까맣게 묻은 게 다른데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적을 조금 연하게 색을 연하게 하고 싶다. 색을 조금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자 손에 흑연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개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살짝 묻혀서 약간 아주 깨끗하지 않은 지우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다 보면 요 정도 상태가 되기는 해요. 딱 요 정도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인 지우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이 정도 아주 깨끗하지는 않은 요 정도 아주 더럽지도 않은 요 상태를 내가 빼고 싶은 자리를 갖다 대요. 그리고 지우개 정도의 무게가 눌린 정도로 지우개를 살짝 왔다 갔다 해요. 자, 빠졌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지우개가 새까맣게 변했죠? 그리고 다시 지우개를 손으로 이렇게 흑연 묻은 거를 닦아주세요. 닦을 때 아주 깨끗하게 닦지는 말고 이 정도로 더럽게 닦아줘요. 그리고 또 내가 색을 빼고 싶은 자리, 요 자리다 라고 하면 여기에 지우개를 갖다 대고 지우개가 얹어지는 정도의 무게만 가지고 살짝 왔다 갔다. 자, 색깔 빠졌죠? 전체적으로 면적이 자연스럽게 빠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우개는. 그래서 지우개는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지우는 것도 지우개가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적을 자연스럽게 색을 뺄 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은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지우개는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우개는 지우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흰색 연필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 데서 보는 것만 봐도 색이 빠진 거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있는 거를 지우개로 살짝 이 정도 아주 깨끗하면 안 돼요. 한 다음에 이 부분 색을 뺀다. 그러면 갖다 대고 지우개 정도의 무게만 가지고 왔다 갔다. 요 정도 하니까 자 색이 빠졌죠. 미세하게 빠졌죠.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뺀 자리를 몇 번 더 빼볼게요. 어디까지 빠지는가. 자, 요 정도 새까맣게 됐죠. 지우개로 지우고 자, 한 번 더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새까맣게 됐죠? 자, 한 번 더. 자, 이 정도 했고, 저 위에다가 얹고 지우개 무게만 가지고 왔다 갔다.
자, 이제 맞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꽤 많이 빠지죠? 여기까지 색을 빼는데도 보시면 자, 봐요. 얼룩지는 거 없죠? 자연스럽게 색깔을 뺐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짝 지우는 것까지 하면 아까 전에 분명히 색을 많이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종이 색깔까지 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연필 사용하는 거, 연필 깎는 거, 그리고 지우개 처음에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커팅한 거, 그 지우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 그리고 이제 면으로 색을 연하게 빼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단순한 이미지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할 건데, 이제 이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조금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어, 지금 유화도 하고 수채화, 아크릴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필로 하는 걸 먼저 하고 요게 조금 한 번은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물을 그린다. 그러면 그 사물을 단순한 형태로, 단순한 명도로 볼 수 있는 연습이 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화를 한다든지 뭐 할 수는 있어요. 기법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어떤 명도로 보는 연습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바로 옆에서 코치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런 명도로 볼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사물들을 빛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연필 소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연필을 가지고 하는 연필 소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단순한 것들을 이제 연필로 했던 것들을 컬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연필로 한 도형과 비슷한 모양의 것들을 연필로 그리고 컬러로 그리고 또는 유화로 그리고 아크릴로 그리고 하는 것들 수채화로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저 스타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린 거를 따라 그려서 해서 저한테 198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용은 따로 없으니까 이제 뭐 하시는 만큼 하고 근데 수업 제가 이제 그린 것 외에 다른 이미지를 보내주시는 거는 제가 피드백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을 보내주신 거는 그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양해 드리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우개는 왜 말랑한 걸 써야 하나요? 음, 자, 미술용 지우개들은 다 말랑하지는 않아요. 예. 어떤 거는 많이 말랑하고 어떤 거는 좀 딱딱해요. 그거는 용도에 따라 다른 건데 보통 연필 소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말랑말랑해요. 여기 이제 지우개들 중에는 정말 많이 말랑해서 손으로 이게 주물주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주물주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지우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지우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화면에 묻은 흑연 가루를 이게 약간 지워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종이의 표면을 긁어내는 거예요. 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연필 소묘를 하다 보면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지우개로 지워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흰색 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연필과 흰색 연필의 사용 비율이 생각보다 확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을 깔고 흰색 연필로도 많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 지우개가 딱딱해 버리면 종이를 긁어내 버리니까 종이 손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종이가 손상되고 나면 연필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소묘를 하다 보면 연필로 색을 넣고 지우개로 표현을 하고 또 그 위에 다시 연필로 색을 넣고 또 지우개로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얘가 딱딱하면 종 지우개 한 번 하고 나면 종이가 다 손상이 돼서 연필이 잘 안 올라가요. 음. 그래서 대부분 부드러운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딱딱한 거라면 깨끗하게 잘 지워져요. 부분적으로 딱 할 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요 부분에 약간 면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빼는 거 했잖아요. 딱딱한 지우개는 그건 잘 안 돼요. 그건 잘 안 되고 부드러운 지우개여야지 잘 되거든요. 근데 보통 화방에 가서 지우개로 구매를 하면 대부분 10개 중 9개는 다 부드러운 지우개예요. 뭐 제도용이라든지 뭐 디자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딱딱한 것들이 있는데 미술용, 소묘용 지우개들은 거의 다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되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질문 답변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단순한 이미지를 하나씩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준비물은 따로 없고 지금 이제 만약 수업 이제 제가 영상을 라이브를 하면서 그 중에 보면서 바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4라든지 A3 정도 켄트지 그리고 켄트지 뒷면에 받쳐줄 수 있는 합판 같은 거, 그 합판을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연필, 사비연필, 지우개 미술용, 지우개, 커트칼 이렇게 연필 깎아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깎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